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시장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2% 넘게 무너졌고요. 코스닥은 2.7% 정도, 2.69%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장중에 3.17%까지 빠졌었어요. 960포인트 저점 지지받고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너무 좋았죠. 장 초반에 너무 좋았는데 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백신으로 무용지물이다.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뭐 모더나 이런 백신들 내일 아마 되게 많이 빠질 거예요. 그동안에 잘 갔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오미크론 감염자가 뭐 일본에도 나왔다, 네덜란드니 뭐니 해갖고 유럽에 뭐 많이 나왔다 그러죠. 그러더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미크론으로 의심되는 그런 이제 확진자, 확진은 확진인데 오미크론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지금 여러 군데서 뭐 울산도 아까 기사 보니까 그렇고 몇 군 뭐 나이지리아를 갔다 왔다죠. 지금 어떤 분은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족들과 뭐 친지들 이렇게 만났던 분들 몇 분이 확진이 같이 나왔다고 아까 기사를 봤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엄중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후 들어서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종목별로 좀 달랐지만 급락을 했어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종목별로 진짜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섹터별로. 그래서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를 이제 죽은 고양이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튀어오른다는 그런 얘기인데 주가가 계속 빠질 때 그 막 계속 빠지기만 하지 않고 이제 한 번씩 반등하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은 주가가 빠지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죽은 고양이가 그 뭐 경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튀어오르는 느낌처럼 막 빠지다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는 듯 보이다가 다시 빠지고 근데 빠질 때는 2%씩 빠지고 오를 때는 뭐 0. 몇 %씩 오르고 이러면서 지금 어느새 코스피가 2,800포인트까지 밀렸죠. 3,300에서.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965포인트, 오늘 960에서 오늘 저점 지지를 받았는데요. 자, 내일 반등을 할지, 뭐, 빠질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선물 보니까 한 0.5에서 한 1% 정도 마이너스 0.5에서 한 1%, 마이너스 1% 정도 이제 좀 안 좋아요. 지금 아마 빠질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미국 증시와 또 유럽 증시의 반등으로 유럽은 반등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빠졌다가 이제 올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흐름으로 초반에 이어졌는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 막 빠지면서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의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괜찮네 하고 했던 분들은 다 정말 안 좋았고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드디어 이제 유럽에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셀트리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일단은 시장 분위기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우리 리오프닝 주라고 했던 종목들을 좀 정리를 먼저 하고 이따가 셀트 삼형제만 따로 이제 좀 기술적 분석만 해서 차트랑 이렇게 수급만 좀 봐서 짧게 영상 브리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방식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지금 제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따가 이제 이 방송 끝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한 11시쯤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 빨리 볼게요. 오늘 우리 시장은 48종목 올랐습니다. 코스피에 874종목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117종목이 올랐고 1310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2.42%가 하락을 했고요. 지금 한 방에 2,900포인트도 밀렸고 2,839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2.69%더 많이 빠졌죠. 965.63포인트로 마무리했고요. 코스피는 개인만 샀고 코스닥은 기관만 샀습니다. 코스닥 오늘 이제 코스피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우려 완화 등에 따른 해외 증시 강세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 막판에 기존 백신의 오미크론 효과 관련 부정적인 의견 제시 등으로 모더나사에서 이제 기존의 백신 효과가 오미크론에는 제한적일 거라며 새 백신 개발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코스닥도 어제 나스닥 급등으로 상승 출발하고 기존 백신의 부정적 효과 등으로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우려 지속 및 경제지표 부진 속에 하락을 했다 하면서 장중에 미국 모더나의 CEO가 오미크론 백신 효능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그래서 일반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상위주부터 볼까요? 한 종목 빨간색, 삼성바이오로직스, 그것도 0.57% 올랐고요. 나머지 다 빠졌는데 특히 카카오뱅크가 6.69%, 카카오페이가 8.66%, 지금 다시 또 수익 실현을 하는 상황이고 개인들은 또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을 뭐 보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1, 2%대 빠졌습니다. 셀트리온도 2.59%뭐 적지 않게 빠졌는데 오늘 공시 너무 좋은 계약 소식 공시가 나왔고요. 네이버도 지금 오늘 장중에는 1.4% 밀렸고 시간에도 뭐 보합이던데 소프트뱅크가 엄청 많은 돈을 이제 네이버 제페토에다가 투자한다는 그 아까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녁 때 나왔는데 아마 내일 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호재 공시는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내일 아마 네이버는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대형주들은 좀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72% 올랐고 시젠이 0.93%, 천보 0.15%, 알테오젠 1.03% 올랐고요. 그러나 내일은 아마도 좀 이 종목들도 같이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시젠이라든가 이런 지금 진단키트주들이 오늘 오전에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면서 끝났어요. 반대로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이제 가고 있다. 그렇게 뭐 위메이드 같은 종목도 오전에 굉장히 잘 가다가 막 6%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3% 넘게 빠졌습니다. 자, 오락문화업종 오른 종목 두 종목 있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5.24% 오늘 기업물투했죠. 이런 시장에서 자이언트 스텝 1.16%딱 두 종목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위즈윅이랑 덱설 둘 다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오늘 같은 장에서 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보시면 여기 JYP 엔터, SM, YG 엔터가 다 빠졌죠. 지금 그러나 빠진 게 이 정도 빠진 게 3.95% 빠진 게 잘 간 거라고 지금 여기 소팅이 돼 갖고 나온 거예요. 키이스트가 오락문화 업종 중에서 15번째로 좋았던 거니까요. 빠진 종목 보니까 이렇습니다. 애니플러스 13.88%, 캐리소프트 13.24%, IOK 10.32%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굉장히 무섭게 하루 완전히 패대기를 친 그런 하루였고요. 디지털 콘텐츠 보면 플레이위드가 상한가를 오늘 갔고요. 게임빌도 한 8% 정도 올랐고 위메이드 맥스가 6.84% 올랐고요. 네오이즈 홀딩스도 6.14% 올랐습니다. 그래도 좀 그나마 낫죠. 근데 빠진 종목 보면 이렇게 무섭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경제, 뭐 드래곤플라이, NHN벅스가 9%대, T사이언티픽, 베스파, 조이시티가 8%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기타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뭐 여행이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상승 종목이 딱 7종목이 있었습니다. NP, 헬릭스미스,
CMS 에듀, EM넷, 휴먼엔, 청담 러닝, 알테오젠이 올랐는데요. 청담 러닝하고 CMS 에듀가 이제 합병을 한다고 그러죠. 내년 3월 언젠가 한다고 그랬는데 CMS 에듀가 오늘 5%대 많이 올랐고 청담 러닝도 잘 갔다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빠진 종목은 메가MD, 시공테크, NBT, 우정바이오, 아이진, 솔본까지가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지금 뭐 여기 보시면은 EDGC 같은 종목 어제 팔았거든요. 저 EDGC가 9% 넘게.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뭐 DNA 링크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썩 잘 가지 않은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우리나라에 지금 오미크론 환자가 확진이 나왔다 하면 이제 와 오늘 이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코스피 서비스업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상승 종목 딱 두 종목 있는데 ESR, 캔달, 스퀘어, 리츠 종목 하나랑 NHN 두 종목이 사이좋게 2.15% 올랐고 나머지 다 빠졌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뭐 보합 두 종목 빼고는 다 빠졌고요. 이게 잘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빠진 종목을 보면 또 무섭게 빠졌습니다. 유엔젤 12%대, 갤럭시 ISM 9%대, 뭐 제일파마홀딩스, 뭐 대교 우선주, 이스타코, 아센디오 이런 종목이 7%대, 제이콘텐트리도 6%대 빠졌고요.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데드캣 바운스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8월 달부터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다시 쭉 빠지죠. 또 10월 빠졌다가 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빠지고 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8월 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하락 추세로 가는 건데 중간중간에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어, 예전에 그 어디 싱가포르였나요? 어디에서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고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매수가 들어왔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물리고 크게 깨지는 뭐 그런 상황이 나와서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르듯이 주가가 갔다고 누가 이제 얘기했다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알려진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알려진 말인데 이게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0 뭐 몇 퍼센트씩 그냥 우습게 빠져요. 10%, 12% 이렇게 빠지는 게 우습게 빠집니다. 오늘 예를 들면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저 상승할 때 아까 6% 제가 더 올라갔나요? 한번 좀 볼까요? 엄청 올라갔었어요. 오늘 위메이드 맥스도 더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장중에 빠진 건데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 그러니까 상승할 때 와 상승하다가 하락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져요. 위메이드가 오늘 5% 올랐군요. 5.02% 올랐다가 3.54%까지 빠졌으니까 이게 장중에 8.5% 움직였어요. 위메이드 맥스가 아까 그렇죠. 맥스는 15.34%까지 갔다가 0.74% 그러니까 오늘 15%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늘 잘 간 종목들이 그나마 이렇고요. 빠진 종목들은 막 15%씩 막 빠집니다. 근데 15%, 12%가 빠졌다고 해서 그 종목 이제 물렸네 하고 비중을 줄이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 이런 하락 추세에서 정말 그냥 반토막 우습게 며칠 만에 한 일주일 만에 그냥 반토막 우습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덜 먹고 조금 그러더라도 이런 좀 위태위태하고 변동성이 크고 이런 장에서는 일단 빠진다 싶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빠진다 싶으면 비중을 약간 줄이자. 제가 비중을 줄이자고 말씀을 드리면 그 뭐 빠질 때 비중 줄이고 오를 때 사고 빠질 때 비중 줄이고 이렇게 하면 깡통 찬다고 이제 계속 그 빈정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가 상승할 때는 어 그런 말씀들이 잘 맞다기보다는 그런 말씀대로 해도 괜찮아요. 상승 장세에서는. 근데 하락 장세에서는 진짜 무섭게 빠지거든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큰 폭락 그때 있었잖아요.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 진짜 어떻게 무섭게 빠지는 게 어느 정도로 빠지는 건지. 지금 오늘 정도 빠진 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심하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아까 데드캣 바운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빠지다가 지금은 저점에 매수 들어오는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이 가끔씩 저점에 막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방을 막 다져줘요. 그래서 저도 좀 계속 사면서 뭐 물리지는 않지만 어, 매매해가지고 손실을 계속 입어요. 작게. 근데 그 작게라는 게 일정 수준 이상을 벗어나서 빠지면 저는 그냥 다 팔아버립니다. 그런 매매가 안타깝게 아우 팔았더니 오르네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잊어먹어야 돼요. 지금 이럴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폭락이 나오고 반등을 할 때 현금을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어, 오미크론 얘기가 오늘 아까 이제 나오고 또 뭐 백신 이런 게 지금 센트리온 레키로나 그 수출 얘기가 이제 아까 뭐 9개 나라 유럽 9개 나라에 공급한다고 이제 아까 이제 나와서 제가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해 드리는데 생각보다 못 튀었 시간에서 지금 못 튀었어요. 지금 한 1%대, 2%대 정도밖에 안 갔어요. 내일 아마 한 3%대 정도 이제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장중에는 좀 잘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시간외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장에서는 지금 우려하는 그런 시선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그 기대했던 것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잘 못 가고 지금 그동안에 잘 갔던 뭐 오락문화 업종이라든가 메타버스 뭐 이런 종목들이 크게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간다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은 제가 2700포인트 2800포인트인가요? 아유 제가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 그렇죠. 2800포인트 2800포인트까지는 좀 더 빠질 수 있다. 2800포인트까지는 좀 더 빠질 수 있고요. 2800 한 65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가면 좀 저항받을 수 있다. 지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을 보니까 지금 엄청 긴 매물대가 하나 있는데 요게 900 한 50, 950 한 2포인트 정도 953포인트 2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면 그 95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근데 여기서 오늘 빠진 거 반만 빠지면 950포인트대 초반이에요.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매물대 하단만 놓고 보면 그런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이제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적응하고.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위드 코로나 이런 종목들은 좀 줄여야 되고요. 뭘 담으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3,882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에서 크래프톤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서울 바이오시스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 크래프톤, 삼성전자, 일진머티리얼즈, 카카오뱅크, SK스퀘어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시젠,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바이오의 순이었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공매도 친 사람들은 공매도는 뭐 대부분이 외국인이니까 공매도 친 이 족속들은 내일 크게 좀 된통 호되게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이노션, SK, 메리츠증권, BGF 리테일, 롯데 하이마트의 순으로 높았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공매도 거래 대금이 무려 전체 전체 거래 대금의 18.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18.7%가 아주 그냥 된통 당하게 내일 크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SM, 원희가 EPS, 상상인, 서울반도체가 또 많았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주가가 빠졌고 많이 빠졌는데 외국인이 3일 연속 사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지는 건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강원랜드 개인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이 한 달 전에 27,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22,000원까지 빠졌고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시아나항공 외국인이 그래도 계속 대한항공은 개인만 사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돌아섰습니다.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 주가가 어떻게 될지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새 18,000원까지 빠졌어요. 하나투어도 개인만 계속 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SM은 기관이 단단하게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 뭐 골고루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도 엔터주는 그나마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대백화점 이렇게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뭐 유통주이기도 하고 면세점 관련주이기도 한 계속 개인만 사고 있어서 주가는 뭐 하염없이 더 빠질 것 같아요. 8만원 초반이었는데 한 달 전에 지금 67,100원이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호텔신라 이렇게 개인만 사고 있으니 안 빠질 수가 있나요? 한 달 전에 81,000원대, 한 82,700원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어느새 7만원대까지 빠졌어요. 7만원 초반까지 빠졌나요? 시간외 아시아나항공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강원랜드도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SM도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현대백화점은 0.75% 500원이 빠진 66,6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호텔신라는 0.14% 100원이 오른 77,70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하나투어는 0.75% 500원이 오른 66,8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자, JYP 엔터부터 한번 일봉을 보겠습니다. JYP 잘 가다가 좀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매물대 딱 하단에 걸쳐 있습니다. 그 자리가 45,400원 자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빠지면 저는 아래쪽에 121선 있는 자리 43,700원 정도, 오르면 위쪽 매물대 48,000원 정도에서 각각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지금 10월 5일날 29,650원 3만원 눈앞에서 어느새 2만원대가 깨지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건 뭐 이렇게 빠질 수 있나요? 진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 매물대 1년 지금 1년 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물대 하단 끝에 딱 정확히 걸쳐 있습니다. 22,000원에. 여기서 더 빠질까요? 너무 빠졌습니다. 과매도 구간. 얘는 지금 어쨌든 연말에 배당도 좀 많이 주고 하니까 2만원대 초반에서는 좀 담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RSI 지표 보면은 12예요. 12. 12까지 빠졌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분명히 올 텐데 진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역시 잘 가다가 쭉 흘러내려서 매물대 하단 부근에서 어제 지지를 받고 올라서 오늘 음봉이 나왔죠. 더 빠지면 17,500원짜리까지, 오르면 18,700원짜리까지 각각 지지선,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가장 긴 매물대가 지금 그려지고 있고요. 어느새 RSI 지표도 20 정도까지 과매도도 엄청 과매도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SM의 일봉 차트를 보면 너무 좋았죠. 그럼 좋다가 이제 어느새 상승하던 그 상승세가 조금 더뎌지나 싶더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1선에 딱 걸쳐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121선에 걸쳤는데요. 근데 지금 엔터주들은 이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때 제일 먼저 크게 튀었던 기억 나시죠? 그때 많이 올라갔는데 반대의 상황이 지금 딱 전개가 되면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SM 주가 보면 좀 빠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주가가 빠지면 한 6만원 정도까지, 오르면 한 7만 한 2,500원 정도까지
어, 각각 내리거나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는 지지 저항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호텔신라를 보면 호텔신라도 야 정말 많이 빠졌네요. 호텔신라도 글쎄요. 이 정도면은 7만 원 정도에서는 저점 오늘 7만 200원에서 지금 저점을 받았는데 잡았는데 7만 원 정도면은 저점에서 더 안 빠지지 않을까? 6만 원대까지 내려가진 않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정도면 호텔신라는 조금 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지금 우리 장은 확실히 그 잘 가는 애들만 골라서 잘 가는 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매수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상승 전환하는 게 딱 보이고 나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백화점도 보겠습니다. 야, 현대백화점도 강원랜드처럼 이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주들이 다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밑에 가장 아래쪽 매물대 하단까지 와 있고요. 당연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뭐 모멘텀이 없고 시장은 지금 불리한 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니까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쎄요. 지금 이 차트만 1년치를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한 6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그 지지가 뭐냐면요. 8월 중순에 있었던 RSI 과매도 지표, 과매도 구간에 있을 때 이게 지금 480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하잖아요. 이런 식의 급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등. 이게 그래도 그때 7만 6천 원 정도에서 8만 6천 원 정도까지 한 만 원이 올라갔거든요. 만 원이면은 거의 7 7.5% 정도 상승한 거니까 뭐 더 크게 막 빠지거나 그러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그런 자리인데 모멘텀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투어 보겠습니다. 하나투어는 요동을 치면서 그래도 꾸준히 잘 갔었는데 오늘 이제 어제죠. 어제 저점에서 급락 출발을 해서 양봉을 만들어낸 이후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오늘 5일선에 바로 저항. 약세 보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5일선에 막 눌려요. 지금 어제 오늘 이 속해 있는 이 매물대가 가장 긴 매물대인데 지금 63,000원에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어제의 저점 부근 매물대 하단 그 자리가 63,000원인데 63,000원에서 이제 더 빠지게 되면 63,000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일단, 이, 최근에 이제, 한 3분기 이후에 우리 시장을 그래도 좀, 그, 지배했던 그런, 이제 상황, 그 다음에 기대했던 그, 위드 코로나라는 그 모멘텀이 사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언젠가는 리오프닝이 될 테니까 다시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일단은 시장에 순응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너무 불안하다. 막 엄청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금리 이제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투자자들을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계속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한번 빠질 때 크게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거를 만약에 그냥 버티면 이게 진짜 그 중장기 봤을 때 대세 하락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걸 다 맞을 거면 그거 회복하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 아시죠? 이제 100만 원이 있다가 어 30%가 뭐 50%라고 하죠. 쉽게. 50%가 하락하면 50만 원이 되는데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려면 100%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 그걸 다 두드려 맞고 있으면 올라갈 때 엄청 올라가야 그걸 이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선택할 만한 투자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모멘텀이 좀 선명하고 시장에서 그래도 인기가 좀 있고 한 종목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너무 길게 잡지 말고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투자 이 수익이 좀 나면 좀 바로바로 바꾸는 그런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이따가 한 11시 무렵쯤에 셀트리온 브리핑 영상으로 다시 하나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